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화 시청자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잘 성공 투자하셨나요? 지금 하도 변동이 많고 그러니까, 네, 쉽지 않으시죠? 예. 네, 그럼 저희가 또 속 시원하게 종목 고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포스코 캠텍. 포스코 캠텍 매수가와 비중은요? 한 1년 전부터 갖고는 있었는데, 네, 제가 조금씩 사다 보니까 지금 한 40%가 됐는데,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에 40% 비중이요. 네, 언제 1년 전에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좀 늘려오신 거네요.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한 20% 정도였는데, 네, 쭉, 처음에 올라가다가 좀 빠지더라고. 그런데 한 5월 달에 이제 저까지 싶어갖고, 그때부터 조금씩 더 모으다 보니까, 한 40%가 돼버렸네.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고민이세요? 지금 예전에는 제가 조금 수익 구간에도 왔는데, 이제 조금 더 갖고 있어도 될런지, 네, 그리고 뭐 외국인하고 연기금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또 예전에 가격만고 한 19만 원, 2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런지 그게 궁금해갖고요. 네, 수급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군요. 예. 네,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먼저 시청자님 고민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캠텍입니다. 매수가 15만 5천 원, 비중은 40%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고민을 갖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0.33% 상승했습니다. 500원 오른 15만 3,200원에 장을 마쳤네요. 자, 이 종목 첫 번째로 이슈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소재 사업을 시작했고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도 예상된다는 소식들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분석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을 언제까지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다른 종목도 있지만 이거는 저 나름대로 조금 회사도 괜찮고 투자 가치도 있다 싶어갖고 지금 한 1년 정도 더 갖고 갈 용의는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 제가 이제 우리 지금 시청자님도 그렇고 우리 지금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돼요.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 물론 포스코 캠텍이라는 회사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시피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회사의 주요 매출처가 포스코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들은 나빠질 것이 그다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시세는 자꾸 변하고 회사는 자꾸 변한단 말이에요.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격권대가 저점권대 예를 들어서 포스코 캠텍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10만 원대 전후라든지 이런 가격권대에 있을 때는 그 가격권대에서 내가 물량을 매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고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입하신 15만 원 가격권대 이 가격권대는 현재 시점에서 시황을 고려를 하거나 이럴 때 그다지 큰 매력이 있지 않은 그 시점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냐가 아니냐, 시점이 아니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그래요. 어떤 종목을 사서 이렇게 물리면은 항상 보면은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거나 시세가 내 생각대로 안 나가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들은 약간 우리가 지양해야 될 매매의 방법이 아니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 회사의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라는 회사가 이 회사 주요 매출품의 최대 수요처이기 때문에 매출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3분기 실적 나온 것도 보면은요, 3분기 매출액이 3,197억. 그러니까 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아니면 전분기 대비해서 일정 정도 안정적인 매출은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매출은 안정적인데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속에 들어보면은 포스코 캠텍이라는 회사는 어떤 단기 시황에 크게 변동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그냥 이어져 나가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실적 부분들은 일단은 크게 우리가 걱정할 건 없다. 그리고 최근에 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일정 정도 약간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나마 다른 업종,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 회사의 최대 납품처가 뭐 포스코라는 되게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 회사가 뭐 어떤 큰 이 회사 매출품에 대한 큰 시황의 변동에 노출되지 않은 회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회사가 그렇다면 향후에 성장성이 있을 것이냐. 결국 주가라는 것이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황금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면은 결국 주가 움직이는 포인트는 성장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포스코 컴텍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새롭게 회사를 뭐 인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성장 모멘텀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당장 부분 속에서는 뭐 이 회사의 그 전체적인 전방 산업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지금 전체 글로벌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금은 잠깐 좀 숨을 고르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주가 흐름도 최근에 보시면은 15만 원과 16만 원 선 자리에서는 주가가 못 올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가 못 올라가면은 조정을 보인다거나 쉰다거나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회사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입하신 가격권대, 지금 물건을 들고 있는 가격권대가 15만 원 중반 가격이 있다. 요 가격권대는 지금 주식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조금 더 밑에 가격대에서 사놓을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더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기존에 물려있는 물량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더 사지 마시고요. 기존 물량을 일정 정도 클리어시키고 다시 한다는 관점. 요 관점이 안정적인 회사이지만은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석재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은 늘었지만 3분기 영업이익은 21%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내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쪽도 있었습니다. 김석재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내년에도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증권회사의, 글쎄, 우리 이제 증권회사 직원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증권회사의 그 레포트 이런 것들 별로 안 믿습니다. 과거에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 한 13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증권회사에서 좋게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오히려 반대 포지션을 취했는데 물론 내년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물리는 게 어떤 거냐면 글로벌 경기 흐름이 돌아선다는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포스코 컴텍의 이 회사의 자체적인 실적만 턴어라운드 되기는 힘들고, 기본적인 바탕이 국내 전반적인 펀더멘털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보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는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턴어라운드 되기 전에 이 주가가 한 10만 원대 정도 있는 가운데에서 내년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그러면 주가에 대한 매력이 있겠지만은 15만 원 가격권대에서 내년에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거는 크게 주가 메리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석재 전문가의 기본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소재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호재가 되어줄지 이재호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IT 소재 산업 쪽으로 원천 소재 비즈니스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는 쪽에 대한 긍정적 모멘텀은 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싶고요. 최근에 뭐 IT주들의 상당히 뭐 견조한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물론 포스코 캠텍이 IT주들의 어떤 뭐 상승의 탄력도를 따라가긴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포스코 캠텍 같은 거 얼마 전에 이제 오바마가 당선되면서, 그러면 포스코 캠텍도 이제 오바마 정책 수혜주로서 한번, 뭐 또 거론도 되긴 했던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과연 뭐 수혜가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내년도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로 봅니다. 따라서 얼마 전에 뉴스도 오바마 당선으로 신재생 에너지 뭐 관련해서 관련 수혜주로 분류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그 부분으로 올라갈 모멘텀은 좀 중립적이다. 올라갈 확률 반, 별 반응이 없을 확률 반, 그 정도고,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텍이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았던 저기 어디죠? 네, 뭐 석탄화학 관련 법인, 침상 코스크, JV 설립. 이런 부분들이 일단 불확실성 해소 요소로 작동을 하면서 4분기 때 한번 설립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부분이 불확실성 해소로서 주가 어쨌든 안정성이라든가 상승의
어떤 원동력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뭐 거래도 굉장히 뭐 적고요. 전체적으로 뭐 큰 탄력이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 단기 매매로는 적합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 제거라든가 IT 소재 산업 진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턴어라운드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현 가격보다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시청자님께서 지금 한 1년 정도 여유를 가지고 보신다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고, 단기적인 접근이라면은 현재 자리에서는 뭐 큰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가 좀 적은 것이 아쉽고 오바마 수혜주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분석해 주셨네요. 차트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평선들이 좀 밀집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김현웅 PB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잡힐까요? 네. 포스코 캠텍 이제 기술적 분석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그래도 수급을 좀 살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금에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도 캐치를 하고 계시고, 전체적으로 사실 포스코 캠텍을 오랫동안 두고 보시니까 굉장히 주가 흐름이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맞습니다. 연기금에서 좀 수급이 그래도 좀 들어와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수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체 좀 장기적인 선으로 본다면 그 분홍색 선이 외국인이고 초록색 선이 기관인데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2012년 10월부터는 그래도 투자 주체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많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근데 최근에 26일 날 크게 음봉이 난 적이 있어요. 그날 딱 살펴보면은 연기금에서 그날 매도가 나갔습니다. 그때 뭐 어떤 연기금에서 뭐 리밸런싱 이슈가 조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음봉이 크게 났어요.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보면 그 26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이 음봉을 사실 굉장히 이날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이 기술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게 그 흐름을 파악하는 이유는 이날 음봉이 좀 크게 났는데 거래량이 안 실렸으면 말을 안 하는데 거래량이 꽤 실렸어요. 네, 거래량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렸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많이 실린 겁니다. 그러면서 음봉이 났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좀 빨리 극복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또 그다지 걱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음봉 난 자리가 언제냐면 2012년 2월에 또 가장 또 거래량이 많이 실렸을 때가 2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자리를 확인을 해보시면 약 이 정도거든요. 그 시가 자리를 확인해 보시면은. 근데 그 시가 자리에서 딱 맞고 떨어졌어요. 강력하게 저항성으로 작용하는 자리가 바로 16만 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아실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최근에 그나마 좀 흐름이 좋았었죠.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이날 깨졌죠. 결국에는 상승 흐름이 깨지면서 결국에는 다시 박스권 흐름으로 돌아간 겁니다. 바로 이 음봉이 끝나는 자리와 시작하는 자리로. 그래서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왔다 갔다.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빨리 이 기술적인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음봉, 그리고 이때 그 양봉을 빨리 극복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전략 16만 원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그리고 14만 원 아래에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김현웅 PB는 이 기술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을 전망하고 있었네요. 시청자님 들으시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셨나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1년 동안 꼭 참아오셨는데 저희 전략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캠텍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세 분 전문가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투자 의견, 매도의 목표가는 15만 8천 원, 손절가는 1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재호 전문가는 투자 의견 보유입니다. 목표가 17만 원까지로 가장 높이 봤고요. 손절가는 14만 원 제시했습니다. 김현웅 PB는 박스권의 대응을 권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6만 원, 손절가는 13만 8,100원을 제시했습니다.